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수업 곤쌤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곤쌤 질문 있어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질문 주신 내용들을 모아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ISA 계좌와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한번 이렇게 취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ISA 계좌 한도 금액 관련 질문 사항인데요. 먼저 질문 읽어보고 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5년 후 원금 1억 원이 찼는데 더 넣을 수가 없나요? 자, 그런 경우는 ISA 계좌 자체를 완전히 해약 후 새로 만들어 처음처럼 연 2천, 그 다음에 5년까지 1억 원 합으로 1억 채워 반복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납입 한도가 1억 원으로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1억 원의 납입 한도가 꽉 차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신규 자금의 입금은 거부가 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만 ISA 계좌의 경우는 한 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해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계속적인 납입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ISA 계좌 만기 자금 되면 내가 해지해서 일반 통장으로 갖고 있기에는 또 1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납입 여력이 있다 이러면은 차라리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렇게 이전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납입 한도가 다 채워졌으니까 거기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자나 배당은 운용 이익이기 때문에 납입 한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이 있어서 ISA 계좌의 한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거의 시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시행이 되거나 확정되는 내용들이 이제 연말쯤에 아마 이제 발표가 나야 되는데 발표가 나게 되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되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약정 기간과 의무 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일단 질문 먼저 볼게요. 자, IS를 10년 약정한 후 이 약정의 개념은 만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약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만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무조건 5년이었어요. 저도 가입했을 당시에 그때 만기는 무조건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제 5년 차가 돼서 이제 저도 만기 연장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만기가 짧게는 3년, 길게는 80년, 죽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긴 만기를 버텨야 돼 이런 만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하시면 되고, 이 ISA 계좌의 경우는 이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과세 혜택 받는 그 의무 가입 기간을 3년만 유지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기는 그냥 길게 설정하시고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다. 이런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을 약정한 후 3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가요? 해지는 3년이 넘지 않아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한 거니까 이왕이면 의무 가입 기간 3년 지나서 해지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돈이 좀 필요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납입한 원금까지는 그냥 뺄 수 있어요.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년 이후의 해지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지 후 수령을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연금저축 이전해야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해지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겠죠. 60일 이내에 어디로? 자, 연금저축 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옮길 때는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금융회사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이전하려면 금융회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금하면 당연히 입금 불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하셔서 ISA 계좌 만기 자금 입금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안내받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까지는 일단 연금계좌로 이전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전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세제 혜택들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3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유의사항은 재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기를 연장하기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게 되면요, 그때는 만기 연장 자체가 안 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는 이자랑 배당이 2천만 원 초과됐었을 때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3년마다 세제 혜택 보면서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건 자유롭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자, ISA 계좌 비과세 연도별 운용과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자, ISA 계좌를 1도 모르는 사람이라 완전 초보 질문 하나 드리면 제 계획이 2024년 10월 중에 ISA 계좌를 10,000원만 넣고 개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2024년 11월 20일, 즉 다음 달 24년도에 11월 달에 1,999만 원 추가해서 2천만 원, 그리고 3년 만기 정기 예금을 가입을 합니다. 계획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11월 20날, 자, 2천만 원 2년 만기 정기 예금 추가하고요. 2026년 11월 20일에 2천만 원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추가한다. 자, 그러면 이 계획대로 되면 3년 뒤에 어떻게 되죠? 만기가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가입한 3년짜리가 이제 3년 뒤에 만기되고요. 2년 전에 가입한 2년짜리 예금이 2년 뒤에 만기되고 1년 전에 가입한 1년짜리 예금이 1년 있다가 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보통 3년 지나게 되면 만기일이 거의 비슷하게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도 11월 20일에 2천만 원 1년 만기 정기예금 추가하게 되면 이 플랜대로라면 3년 의무 기간이 지난 2027년도 11월 20일에 첫 정기예금 만기일에 만일 정기예금 3개 6천만 원을 제가 다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3개 모두 각각 3년을 채워야 하나요? 자, 일단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금융상품마다 각각 만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주는 만기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가 아니고요. ISA 계좌의 만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의무가입기간 혹은 해지 이전에 반드시 뭐가 확정이 돼야 되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해 주는 거고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처리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아마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경과돼서 해지된 거기 때문에 각각의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 만기 연장 시 가입 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민형에서 일반형 변경 관련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일단 개설하게 되면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소득 정보가 넘어가요. 국세청에서 그 금융회사로 소득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형으로 떨어질 부분들은 그 서민형이 적용된다라고 연락이 오고요. 일반형인 분들은 연락 올 필요가 없겠죠.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되니까. 근데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내가 이제 만기나 해지 시점이 도래했을 때 나는 서민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재 소득이야 라고 되시는 분들은 금융회사의 소득자료 증빙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만기일이나 해지하기 이전에 한 번만 그 행위만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미 3년 만기로 ISA 계좌를 가입해서 만기 연장을 하려니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연장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유형에 대한 거는 소득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일반형이 아닌 서민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소득자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 처음 가입할 때처럼 일반형 연장되고 후에 서민형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자, 어차피 만기를 연장하는 거는 이전에 가입된 상태를 연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소득 수준이 바뀌면 다시 소득자료 증빙해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무조건 다 일반형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일반형 처리되는 기준의 소득이면 당연히 일반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서민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 만기자금 연금저축 이전 관련 절세 관련 질문 세 가지가 연달아 있어서 같이 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SA 계좌 만기자금을 300만 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다는 표현이 맞겠죠? 세액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추후 연금 개시할 때 소득공제 계좌로 1,500 안에서 인출하고 자, 그리고 동시에 비과세에서 인출하고 싶으면 자금을 두 개의 연금 계좌로 나누어서 이체해야 될까라는 내용인데 자, 일단은 하나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하실 거면 당연히 연금 계좌는 2개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는 세액공제 받고 어디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각각의 계좌를 분리해서 이전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계좌냐 계좌가 아니냐의 여부는 여러분만 알고 있지 금융회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금 개시 신청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를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금융회사들은 이게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만기자금들 이전됐는데 얘는 세액공제 받은 거, 얘는 안 받은 거, 이런 거 너무 구분하는 데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인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안 받은 계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구분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할 때는 소득자료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금액을 어느 계좌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직전 연도에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고, 다만 이거를 매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을 인출할 때만 하시면 돼요. 인출할 때 나는 이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세액공제 받은 걸로 체크되면 나중에 인출하면 그냥 다 세금 부과되는 겁니다. 그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서 공제 안 받은 금액으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금융회사는 여러분들의 소득 정보를 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뭘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절차가 생겼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언젠가는 좀 자동화되면 좋겠는데 사실 자동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개시 이전에는 반드시 공제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리는 스스로 한 번 더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0월에 ISA 계좌 만기인데 이미 올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 원을 입금해 놓은 상황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겠죠. 자, 그럼 600만 원 세액공제 플러스 ISA 연금저축 이전의 10% 맥스 300만 원 세액공제에서 총 900만 원어치 세액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이다 보니까 600만 원의 세액공제 납입 금액을 채우게 되면요, ISA 계좌 만기자금 넘어왔을 때 최대 300만 원까지 해서 합산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연금저축에 자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올해.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 만기자금에 3천만 원이 만약에 이전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은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되는 그 금액 3천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1,800만 원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때는 그럼 세액공제를 내가 받을 금액을 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토탈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국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천만 원에 대한 자금 중에 1,800만 원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되니까 그러면 600만 원에 대한 건 세액공제 받은 거, 그리고 만기자금 3천만 원에 대해서 10% 또 세액공제 해주니까 추가로 300만 원. 자, 그래서 1,800만 원이 그냥 빈 연금계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9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900만 원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세액공제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시게 되면 서류 제출한단 말이죠. 서류 제출할 때 연금계좌 쪽에 가서 숫자 빵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관련 서류 제출할 때 나는 그냥 세액공제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세금 신고할 때 그냥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을 빵으로 기록하게 되면 세액공제 안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들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신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 올해 세액공제 안 받은 초과 납입액이 있는데 걔네들 공제받고 싶다. 다음 연도에 전화하셔서 이거 세액공제 인정받는 납입액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다 업무 처리 가능하니까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SA 만기 후 혹은 3년 후 투자금 중 1억 원을 5년 유지한 연금 계좌로 이체 시 평생 1회 아님 횟수 무제한 단 세액공제 적용 무관한 60대 은퇴자입니다. 자, 일단 세액공제 적용 무관이면 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연금계좌 이관해서 다음 연도 7월 2일부터 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일단 60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5년 이상 가입하면 일단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이전이 되는데, 이전이 되고 나서 세액공제 받은 것, 안 받은 거에 대한 확인이 다음 연도 7월 달에 돼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요, 입금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연금계좌 안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냐면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납입 내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금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퇴직금,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거, 운용이익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할 때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모든 자금이 세액공제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인정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연금 개시하셔서 자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연금저축은 사실 공제 안 받은 금액은 언제든지 뺄 수는 있잖아요. 다만 이제 운용 이익이 빠져나갈 때만 세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출 이전에는 금융회사의 납입 내역 조회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때 모두 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인정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연금 개시 신청하셔서 수령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일단은 문의해 주시고요. 그 문의했을 때 뭐 7월 이후에 적용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인정받아야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금융회사 쪽에 반드시 문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차피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소득세 신고 자체 내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인정되는 게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재차 확인이 필요하니까 꼭 한번 금융회사에 문의해서 절차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SA 계좌 만기 후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종목들 관련 질문입니다. 자, 먼저 질문 내용 볼게요. 자, ISA 3년 만기는 끝났는데 이 종목 중에 3개가 거래 정지, 흔치 않은 일이죠.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있는데 이 팔 수도 없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거래 정지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열심히 싸워가지고 갑자기 정지가 됐어요.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뭐 ISA 계좌는 아닌데 그래서 질문 내용을 보고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이 상장 폐지된 종목들은 정리 매매 기간이 있어요. 그때 현금화를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죠? 그때 반드시 현금화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환매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이 ISA 계좌 해지할 때 자동 매도 처리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금융회사마다 또 다를 수는 있으니까 한번 문의는 꼭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거래 정지된 아이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ISA 계좌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ISA 계좌를 우리가 해지한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좌번호까지 지우려면 ISA 계좌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SA 계좌 만기가 3년인데 내가 까먹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계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주식 계좌처럼 돼요. 그리고 나서 걔는 그냥 세제 혜택이 없는 ISA 계좌 중개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게 되면 손익정산을 해야 되는데 거래 정지된 아이들은 손익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평가금 중에서 이 거래 정지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지 처리는 되지만 계좌 안에는 안타깝게도 계속 그 거래 정지된 그 종목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어차피 거래 정지가 풀릴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지했을 때 손익정산에 거래 정지된 종목들은 반영되지 않고 손익정산 된다라는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관련 질문 내용입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기준 ISA 계좌나 그 다음에 개인연금 계좌 수익도 포함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
자, 일단은 뭐 얘기 드리면 우리가 연금저축과 IRP 거기서 이자 배당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걔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일반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뭐 비과세, 매매 차이가 뭐 이런 것들도 관련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이자를 받았는데 얘가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갔다. 내가 배당을 받았는데 15.4%의 배당 소득세를 떼갔다. 걔네들이에요. 걔네들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ISA 계좌에서도 뭐 이자나 배당 받을 수 있지만 그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전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그 중에서도 15.4%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를 차감하는 그러한 상품들에서 발생되는 금액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SA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었다가 가끔 중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최대한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ISA 계좌 만약에 우리가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도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세제 혜택은 받을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장기간 운용하는데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만기 연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려면 결국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은 기간이 또 3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그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뭐 이자나 배당 많이 나와서 뭐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라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ISA 계좌 만기는 일단 길게 설정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점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분들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향후 이 코너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궁금사항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실 때 여러분들 닉네임 하나 잘 정해주셔가지고 제가 반장님들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댓글에 여러분들의 닉네임, 반장님들의 닉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닉네임 꼭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여러분들 닉네임 불러드리면서 영상 제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